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최근에 경제 달팽이가 제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제 사진이 지금 얼굴이 나오는데 거기다 경제 달팽이라는 썸네일을 붙여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 번 경고를 하고 구글에다가 제가 신고를 해놨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됩니다. 안 되면 제가 조만간 법적 조치를 하든가 그럴 예정입니다. 또 멀리 지난 금요일 날은 철원에서 구독자가 평택의 그 숙소 이제 그 임대를 위해서 오셨다가 잠깐 만나서 반갑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권하고 재계에서 광주 반도체, 광주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SK 최태원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안 되면 해외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최태원 회장의 말대로 전력과 물, 인력, 땅, 부지가 갖춰진 곳이면 공장을 짓겠다. 그러나 한국에서 안 되면 해외로도 가겠다. 그래서 뭐 일본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주제가 좀 길어서 긴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와서 들어보시고, 유튜브에서는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주 반도체설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광주 통합시가 되면서 시장이 새로 민주당 쪽이 됐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삼성, SK 하이닉스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래서 지금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날 이제 주요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호남 투자를 어떤 결정을 할지 조금 지켜보면 아마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광주 반도체설이 나오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지역 균형 발전, 이거는 뭐 어느 정부든지 다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진행된 데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전남이라든가 광주 지역은 태양광 풍력, 해상 풍력 등이 우리나라 최대 수준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보유를 하고 있죠. 땅도 사실은 많죠, 뭐.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이미 그쪽으로 좀 가고 있죠. 또 첨단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이 반도체, 특히나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팹을 아마 호남 지방에다가 건설을 한다. 이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통합 광주시의 그 시장으로 당선된 민형배 민주당 전 의원인데 왜 반도체 도시가 광주인가? 반도체 팹을 광주에다 유치한다. 뭐 이 슬로건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희망사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공장 하나만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일반 제조 공장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에다가 뭐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런 거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반도체는 좀 다릅니다. 반도체 산업은 전력, 용수, 물력, 그다음에 전문 인력, 장비 업체, 소재 업체, 연구개발 인프라, 이게 완전 종합 오케스트라와 똑같은 겁니다. 이런 생태계가 하나만 빠져도 제대로 안 굴러갑니다. 그래서 특히 HBM 시대에는 패키징하고 공급망이 중요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반도체는 수출을 할 때 거의 99.9%가 거의 100%가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다 수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항을 같이 가까이에 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형 그 화물을 하는 그런 비행기는 인천에서 다 뜹니다. 그래서 결국 반도체 공장은 단순히 땅이 있다고 건설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다. 일단은 그렇게 정리하고 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미 평택 용인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저한테도 계속 댓글을 달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용인 이동남사에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재결, 지금 토지 수용을 앞두고 재결 신청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고 묻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그냥 갑니다. SK 하이닉스가 용인 원삼에도 그냥 가고 삼성이 계획하고 있는 이동 남사의 그 계획은 그대로 갑니다. 거기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 만일 팹이 건설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나 가능한 거지. 그럼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죠. 현재 삼성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평택 캠퍼스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죠. 이제 파운드리는 화성에 있죠. 평택에도 있습니다. 또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이 주류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용인 국가 반도체 산단은 삼성전자가 적어도 몇십 년, 한 20에서 30년 정도를 바라보고 이 추진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미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됐죠. 수용 재결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단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 산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중단이 되고 무슨 호남으로 간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산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거기를 달한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을 포기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첨단 반도체 팹을 건설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자, 여기는 삼성전자 운영 캠퍼스입니다. 여기는 패키징 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이 팹을 건설을 안 한다면 그럼 무슨 순이냐? 패키징이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삼성이 지방에 투자한다면 전에 제가 방송을 한번 했던 것처럼 천안이나 온양이 영순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만일 반도체 팹을 한다 그래도 이제 수도권에서 어렵다 그러면 제가 보면 천안 온양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삼성 입장에서 지방 투자 후보지를 검토한다면 광주보다는 천안 온양권이 훨씬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있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뭐 정부라든가 기업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죠. 이미 평택, 화성, 기흥, 천안, 온양 딱이 삼각 벨트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반도체 벨트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호남까지 간다 아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온양은 삼성의 핵심 패키징 기지죠. 이제 삼성이 공급망은 평택에서 만들면 온양, 인천공항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 평택 캠퍼스 주변에 보면 한 1.3톤인가요? 그 정도 되는 트럭에다가 무진동 차량 해가지고 이렇게 탑차가 다니는 걸 자주 봅니다. 그 차가 무슨 차냐면 반도체를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래 평택 캠퍼스에 생산된 거를 그 무진동 차에다 실어가지고 천안이나 온양에 가서 패키징을 하고 거기서 다시 싣고 인천공항에 가서 수출을 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광주까지 이 패키징 공장이 간다 그랬을 때는 물류 비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만일 그 무진동 차량이 접촉사고나 만일 뭐 큰 교통사고가 난다 그러면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차가 하나가 만일 교통사고 나서 크게 데미지를 입는다 그러면 피해액이 얼마냐 193억이라고 지금 저번에 며칠 전에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패키징 공장을 광주까지 간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첨단 패키징 투자 역시 광주 신설보다는 온양 증설, 천안 증설이 경제적이라든가 효율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온양 패키징 라인 증설을 꾸준히 검토한 것도 전공과 전공자, 후공정 사이의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느 기업이든지 물류의 효율성을 굉장히 따집니다. 패키징은 단순히 생산 시설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하고 핵심 거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이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밀접하게 돌아가는데 정말 광주까지 갈까요? 하여튼 그건 좀 더 두고 봐야죠. SK 하이닉스는 더욱 명확합니다. 자, 이천의 기존 메모리 있죠? 청주의 HBM, PNT, 패키징 앤드 테스트 공장이 거기에 있고 PNT7이 지금 또 착공을 했어요. 용인 원삼은 차세대 메모리 라인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삼면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는 제가 최근에 뭐 조감도라든가 페이지 2, 페이지 4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일정을 좀 들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 시설 소부장이 아마 7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력망, 용수시설, 도로망, 주거시설까지 거대한 생산 산업 생태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최태원 회장은 지금 팹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 갈 수 있다. 이런 말은 제가 보기에는 립 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니혼 게이자이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몇 가지 얘기를 보죠. 일본은 반도체 생산국이며 전력이나 소재 등 필요한 생태계가 모두 갖춰져 있다. 한국 이외의 지역을 고려하다면 충분히 훌륭한 후보지다. 그러니까 한국 이외에다 반도체 공장, 지금 미국에다는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생각하는 일본에서 언제 어디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것이냐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은 언제 지을 거냐, 어디에 지을 거냐, 그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SK가 협력해서 28년, 29년에 일본의 AI 팩토리를 가동하겠다 밝혔습니다. 왜? 뭐 청주라든가 그 다음에 용인이라든가 뭐 이런 이천이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본에다가 AI 팩토리, AI 오토노머스 이 팹을 만든다는 거예요. 일본을 신규 반도체 공장 후보지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재벌 총수가 이 정도 얘기했을 때는 참 일본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최태원 회장의 발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최태원 회장은 최근 일본에서 전력과 물, 땅, 인력들이 모두 갖추어진 곳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한국에서 안 되면 해외로도 갔다. 어떤 게 가장 유익하냐 판단하는데 무조건 한국에만 짓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필요한 거죠. 해외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은 그만큼 한국 정부에서 어떤 그렇게 이렇게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렇게 또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민석 총리가 그냥 아니다. 한국에 살 수 있게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언은 단순한 해외 투자 검토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도체는 정치 논리가 아니라 산업, 기업 논리로 결정되어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지방선거하면서 너도 나도 반도체 공장을 이렇게 유치하겠다는 그런 건 다 정치꾼들이 하는 립서비스입니다. 광주냐 충청이냐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전력과 용수, 인력과 공급망이 갖춰지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패키징 공장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팹에 비해서 전기를 한 10분의 1밖에 안 먹습니다. 자, 최태원 위원장은 먼저 일본에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공장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나 소프트웨어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일본의 인공지능용 차세대 데이터 센터인 AI 팩토리를 건설할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 정도 얘기면 이미 플랜은 다 섰다는 거죠. 파트너가 될 일본 기업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28, 29년께 가동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가와트급 전력과 부재를 확보할 장소를 찾고 있다는 게 아니라 벌써 이 머릿속에 다 있는 겁니다. 한일이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잘 성장해 왔지만은 세계 정세가 변화하는 만큼 힘을 합칠 수밖에 없으며 생존을 위한 비상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파트너로 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해외 투자 가능성은 점점 더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을 못 짓도록 지금 시행령을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선거에서 지금 차기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 김동연 도지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해외 공장이 협상 카드에 가까웠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 AI, 마벨, 브로드컴 글로벌 고객사가 어디 있어요?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처가 있는 그곳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삼성이 벌써 20년 전부터 지금 텍사스 주지에 가고 있지만은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꿈쩍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몇 년 뒤에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외국으로 그냥 공장을 짓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 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결국 미국의 패키징 공장을 추진하고 있죠. 결국 앞으로는 경쟁은 국내 지역 간 경쟁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중동, 동남아 간 경쟁이 될 가능성도 높죠. 중동 전쟁이 되기 전에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나 뭐 이런 데서 반도체 뭐 이렇게 협력에 대한 얘기가 사실 많이 오갔거든요. 세계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은 중요한 과제지만 반드시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인 만큼 입지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과 효율성, 공급망 안정성 다 이런 걸 따져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오라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적절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쉽지는 않죠. 그래서 29일 간담회에서 나올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한 5가지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AI 데이터 센터 및 전력 인프라 투자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호남권 첨단 산업 투자 확대에서는 이것도 가능성이 높아요. 첨단 패키징 검토 발표 가능성은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봅니다. 광주에다 신규 메모리 팹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저는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광주에다가 HBM 공장 발표한다 가능성 저도 이건 제로라고 봅니다. 구독 달팽이의 결론입니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광주 반도체설은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의미 있는 논의입니다. 이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적어도 몇십 년 후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산업 현실을 보면 삼성전자는 평택, 용인, SK하이닉스는 이천, 청주, 원산면, 용인 중심으로 해서 이미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확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HBM 공장이나 첨단 메모리 칩이 갑자기 광주로 이동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이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는 유명한 그 공조 그 기업을 인수를 한 것처럼 공조 회사를 한다든가 첨단 패키징 일부 간다든가 연구개발 시설을 투자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최태원 회장의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반도체 공장은 광주냐 충청이냐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력과 용수, 인력과 산업 형태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공장은 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29일 날 정부와 기업에서 어떤 발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는 반도체 경쟁력은 지역 경쟁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일본이 반도체 회사가 왜 망했냐? 일본 정부에서 한 10개나 뭐 이렇게 되는 여러 개 반도체 회사를 일본 전역에 흩어놨거든요. 흩어나면서 경쟁력을 잃고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 인프라 경쟁 그리고 국가 경쟁력 그다음에 이 반도체라는 특수한 산업의 경쟁력을 이어가려면 정치적으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일본의 전체를 밟는 겁니다. 삼성하고 SK를 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